보안법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지금도 네. 국가보안법 전과자들이 수두룩하게 정치권에 있고 네. 국회에 들어가 있고 강요들 주요 보직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네. 그마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그러면은 뭐 무너지는 거죠 뭐. 네. 아니 폐지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네.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네. 이걸 왜 이렇게 또 계속해서 폐지하겠다고 발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뭐 범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해서 31명이나 저는 오히려 위로 올려봐. 저는 오히려 보안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이 보안법에 관한 절대로 사면 복권이 없도록 딱 못을 박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지금 현재 김정은까지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뭐냐? 보안법 폐지예요. 보안법 폐지죠. 예? 아니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북한의 지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게. 그렇죠. 예. 해마다요. 북한 지령문의 제 첫 번째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보면 북한의 그 내부의 그 남조선 혁명 전략에 보면 파파쇼 민주화 투쟁의 가장 제일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도 북한의 지시를 받는다고? 지령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아니 이게 본정신이냐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죠. 어느 나라든지 보안법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미국은 훨씬 더 심합니다. 미국은? 예, 그럼요. 미국은 보안법이 이름이 뭘로 돼 있나? 그게 지금 국가 뭔 법으로 돼 있나?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아예 국가보안법에 예를 들면 저런 그 연루된 사람이면 평생 공직에 못 나갑니다. 아예. 우리처럼 국회의원 게 아니고요. 그 국가보안법 이런 거에 그 연루된 사람이면 평생 공직에 못 나가도록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아니 벌써 그 예견하신 조영기 목사님과 김용원 목사님이 이분들이 진짜 선지자야. 조영기 목사님이 이게 진짜 선지자 아닙니까? 뭐 정말 어느 분야든지 그 지도자는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30년 전에 벌써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맞습니다. 뭐 영적으로나 아니면 이념적으로나 신념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그때 자기 뭐 국가는 생각 안 하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정기 목사님의 그 연설을 요약하면은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활짝 열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 김정원 목사님 이분들이 진짜 선지자 아닙니까 이게? 그럼요. 다른 나라에는 공산당이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한국은 절대로 보안법을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30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김용원 목사님한테 일주일에 하루씩 불려갔어요. 매일 일주일에 하루씩. 불려갔는데 그 김용원 목사님이 항상 날 보고 오라 그래. 왜냐하면은 나중에는 김용원 목사님이 전국에 내 손을 잡고 전국 전라도, 전라남도 그다음에 전체마다 대구, 경북, 경남 전체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페 식사를 사주면서 김용원 목사님 사주면서 반드시 이 기독당을 성공시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김용원 목사님한테 일주일에 하루씩 불려가서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어떨 때는 가기 싫더라고. 그렇죠. 근데요. 어른이 매일 부르면 이게 나는 김종건 조영기 목사님한테 하루는 내가 하도 귀찮아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부르는데도 내가 안 갔어.
안 갔더니 말이야 난리가 난 거야. 빨리 정강훈 데려오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김정원 목사님은 CCC 이제 대표인데 네. 김정원 목사님이 사실은 만주 있잖아 이제 심양 예, 예. 심양에 만주 봉천신학을 봉천신학교요. 다녔단 말이야. 예, 한국에 예를 들면 그 기독교 좌파의 시작입니다. 거기가. 그 일본 일제 시대 때에 신학교 평양신학교를 폐지했단 말이야. 폐지했죠. 폐지하니까 이걸 이제 심양에 가서 예. 신학교를 이제 운영했는데 거기도 이제 좌파 신학생이 있고 김재준 이건 완전히 좌파 신학생. 예, 김재준. 기장 쪽에. 그래서 이제 같은 그 좌파 신학생들이 저 김정원 목사님을 고발해가지고 예.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대동아 전쟁 있잖아요.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게 됐단 말이야. 끌려가게 됐는데 내가 이제 김정원 목사님한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가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다 알게 됐어요. 왜 만주 봉천신학에서 왜 끌려갔느냐. 그건 이제 좌파 신학생들하고 우파 신학생들이 그 고발해가지고 대동아 전쟁에 끌려갔는데 태국 그 미얀마 있잖아. 미얀마. 예, 예. 미얀마의 옥수수 밭에서 콰이강의 다리 있잖아요. 아. 그 영화에 나오는 콰이강의 예. 다리. 아. 거기서 뛰어내려 버렸어. 야. 뛰어내려 가지고 다시 이제 걸어서 철길을 따라서 돌아와서 심양신학교에 돌아오니까 또 좌파 신학생들이 다시 또 고발해 가지고 두 번째 또 잡혀가게 된 거야.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콰이강의 다리를 건너기 전에 또 뛰어내려 가지고 옥수수밭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살아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셨네요. 죽을 고비를 예. 점을 넘겼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좌파 신학생들이 고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당시 이제 미국 신학이 좌익화되고 자유주의 신학 범람으로 그렇지. 좌익화되고 있었고 그 물결이 한국 신학계에 멈췄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산당들이 그때 이제 작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 교회에. 그래서 공산당 작업에 가장 먼저 들어간 곳들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당시 엘리트 지식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저항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 좌파들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김정원 목사님한테 불려가지고 어떨 때는 좀 귀찮더라고. 조영기 목사님도 이제 오라 그래서 아이고 양쪽에 불려다니니까 귀찮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부흥회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바쁘신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이요 멘토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망하는 거야. 멘토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멘토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거야. 지금 정치인들 저 국회의원들 300명 있잖아요. 제가 멘토 있는 사람 야당도 여당도 멘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멘토가 없는 인간들은 망한다고. 나는 조영기 김용원 목사님 앞에 불려가면요 숨도 못 쉬어버려. 무조건 나는 예만 해야 돼. 그냥 예만 해야지. 만약에 거기서 내가 뭐 딴 말을 하면 어르신들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예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국에 내가 최고의 목사가 된 거야. 사실 가문 주일 연한예배 나오는 거 봐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요 김용원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어 준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는 나는 김용원 조영기 목사님의 시킨 대로 한 번도 난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지금 결국 최후의 열매가 강화문 주일날 연합예배 엄청나게 이제 모였는데 하루는 김정원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40일 아침 금식을 했다는 거야. 아침 금식을 네.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에 보여줬다는 거야. 어이구. 첫 번째 김정일이를 내가 직접 처리하리라. 야, 김정일이. 그 다음에 이제 또 김대중도 내가 처리하리라.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내가 처리하리라. 이렇게 아침 금식을 했더니 환상의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야.
3대 좌파 대통령들에 대하여 처리한다고 주님이 직접 처리하리라 이렇게 했다고. 근데 내가 하루는 저기 저 서울 말고 저 경기도 쪽에 가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예. 세상에 막 전화가 나한테 핸드폰이 막 전화가 막 부럭부럭 계속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가 오는가 해서 열어봤더니 노무현 내가 처리하리라 했는데 노무현이가 부엉이 바위에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김일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3대 좌파 대통령들을 아침 금식하면서 내가 처리한다 했는데 그 노무현이가 자살했다고 하니 뭐라고 대답하니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함일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일곤 목사님이요. 난 72년도에 CCC 훈련 받으러 가서 처음 이제 만났는데 김일곤 목사님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야. 근데 그대로 다 된 거라고. 지금 결국은 이제 보안법을 폐지하겠다. 이거는 이재명이가 나라를 북한에다 갖다 황정우 장군님 북한에다 갖다가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예. 뭐 지금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우리 주장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이 또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밖을 보지 못하고 세계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뭐 국가는 망한다고 보는데 네. 지금 우리가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왜 다 망한 공산주의를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공산주의인 북한을 따라가고 중국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걸 따라가는지 알다고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니 저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까지 노래가 보안법 폐지였었거든요. 예. 3대 부자가. 지난 40년간 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북한의 예를 들면 선전 선동문이나 대남 지시문에 항상 맨 먼저 나가는 게 국가보안법 철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자체가 북한의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전독 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국가보안법이 우리 이 조영기 목사님 잘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게 북한 그 국가의 사명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을 가장 앞에서 막고 있는 대문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근데 국가보안법을 원래 집행하는 기관은 국정원이었었잖아요. 국정원. 그렇죠. 국정원 그다음에 뭐 경찰. 검찰 전체 보안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었었는데 이 국정원에서는 이미 벌써 두 손 들었고 아니, 지금 이미 수사 기능이 없애버렸습니다. 수사 기능 없었죠. 예. 없었는데 이제 검찰 경찰은 아직도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요걸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원 폐지도 지금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간첩 활동이 대부분 다 해외에서 지금 공작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직접 우리나라 그 국가보안법 그 간첩 관계자들이 해외로 날아가고 북한의 공작원에 해외에 와서 지령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가장 그 수사를 하려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수사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그 국가정보원밖에 없거든요. 해외 기관하고 연관돼 있고 그래서 경찰은 사실상 해외에 관한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해외 공작에서 그 대한민국 간첩들을 지령하는 거를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한 거거든요. 국정원 수사를 못하게 한 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희가 주사파 시절에 가장 저희 그 주사파의 활동을 가로막는 법이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 법이 없어져야 대한민국 전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국가보안법 철폐하자는 얘기는 대한민국 문을 북한한테 야 체제 전복해서 활짝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모릅니다.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없애려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를 자해하는 자해형인데 주한미군 철수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선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도 우리는 지금 저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우리 간첩죄가요, 북한 외에는 적용을 못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저 김학성 장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보완을 해야지. 요번에 그 뭐 31명 보면은 민주당이 15명이고 조국 혁신당 9명에 뭐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전부 다 이게 범여권이거든요. 여권이라는 게 뭡니까? 집권여당이거든요. 집권여당이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강력하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철폐, 이거 발의를 했더니 그래도 국민들이 이거는 좀 살아있어 가지고 하루 만에 8만여 명이 반대 그걸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정도 깨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과 이 정권에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국민투표 한번 하자고요. 국민투표 하는데 정말 이번에 국민투표를 제대로 부정선거, 당신들이 부정선거로 지금 당선됐다 그러는데 억울하면은 대만식으로 국민투표니까 뭐 사전투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당일 투표를 해가지고 개표나 집계를 한번 전부 수개표로 해보자 그죠. 수개표로 집계하고 이러면은 이번에 드러납니다. 확. 근데 억울하다는 생각도 안 듭니까? 아니면은 이제까지 뭐 들통날 게 그런 걸 왜 못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만 하니까 저는 오히려 속으로 그래 이렇게 해봐.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무관심해도 이제는 안 참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결국은 보안법을 폐지를 이제 하면은 검찰들도 수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하는 일은 하루에 한 건씩 사고를 치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그리고 경찰청장 대행이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을 한 군이 잘못했다고 이따위 소리나 하는 놈들이 뭐 전부 군의 그 7명의 장성들 뭐 이번에 군단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하고 한 나라가 우리뿐이라고 다 칭송하는데 맞아요. 그런 칭송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는 뭐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욕하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 반 이상이 또 속아 넘어가고 저는 요즘 자유대학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뭐 목사님도 후원을 많이 하고 격려를 뭐 한 적도 있지만은 요새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대자보도 붙이고 계엄령 때문에 깨어났어요. 젊은이. 깨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세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자기들한테 미래에 자기들이 나라의 주인인데 국가 채무를 엄청나게 하고 뭐 지금 일거리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뛰쳐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고 4.19 때 젊은이들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재판되고 있다고 재현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의 우리 국민들 좀 제발 좀 한번 열불도 나고 정신 좀 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님. 예. 뭐 바로 즉흥적으로 네네. 보안법 폐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나라 망하는 거죠, 목사님. 나라 망하는 거죠. 국가보안법이 목사님 아시다시피 네. 48년 12월 2일을 만들었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여순 반란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왔는데 네. 지금 뭐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해서 네. 저는 미친놈들 말이지 도대체 이게 이야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요. 예. 첫 번째 국회가 형성되니까 네. 첫 번째 법안이 반민특위법이에요.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 네네네. 이것이 뭐냐면 친일 그렇습니다. 예. 일제 시대 때에 친일한 사실은 사람. 예. 일제 시대 때에 일본 놈들이 박해한 것이 아니고 예. 이 조선 사람들이요.
조선 사람들이 완전히 친일파 쪽에 속해가지고 제일 탄압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반민특위법을 제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이제 반민특위법을 통과를 시켜서 반민족 행위 이건 뭐냐? 일본 편에 선 놈들은 처벌한 범위 반민특위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노당이 득세를 하니 그래서 야 이거 순서를 바꿔야겠다. 일단은 공산주의자들 남노당의 박헌영 이놈들이 득세를 하니까 이것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반공법, 국가보안법이요. 국가보안법. 예. 국가보안법을 그러니까 이승만은 천재인 거야.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켰다. 그런데 왜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아니 저 이재명이가 왜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이제 이재명이어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목사님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뭐 더 이상 그 뭐 대한민국 자체를 지키는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80년 동안 북한이 딱 두 가지만 요구했잖아요. 주한미군 철수와 맞아요. 국가보안법 폐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목 놓아서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제 봐지는데 지금 예컨대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말이죠. 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저거 폐지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예컨대 뭐 나라의 운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측의 전문가거든. 예. 나는 반드시 북한의 연방제로 이 이재명이가 갖다 바칠 것 같아. 그 지금도 목사님 상당히 지금 뭐 그 북한하고 같아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 대한민국의 국가의 내용을 저 인간들이 자유민주에서 인민민주로 바꾸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건씩 사고를 쳐요. 예. 아니 무슨 뭐 종교재단을 없애버리겠다. 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가. 이동호 교수님. 예. 북한의 연방제로 가고 싶어? 아니요. 그건 과거의 이동호고요. 아니 근데 참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야 천재. 왜 천재냐 하면 참 50선거를 주도했죠. 그 다음에 국회를 제일 먼저 구성을 했죠. 그 이승만 대통령은 참 천재인데 아이비리그에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전호담 목사님이 보내준 그런데 이거 황 장로님 이거 해석 좀 한번 해봐요. 지금 뭔 말이에요 저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자. 그 공익제보자를 만들어 가지고 면책을 주겠다는 거죠, 목사님.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의도적으로 안보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했던 현역 및 예비역 군인 4명이 공익제보자에게 수여되는 호루라기 희망 씨앗 특별상 호루라기 놀고 있네. 아유, 참. 아니 그런데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그러니까 이놈들은 군 내부에서도 자기들 하는 식으로 배신자 생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왕장로님 계속 쟤들이요 고무풍선을 날렸잖아요. 쓰레기들 넣어가지고. 그 고무풍선만 날린 게 아니라 목사님 아시다시피 무인기가 서울까지 왔다 갔잖아요, 목사님. 청와대까지 다 찍고 예, 가다가 가다가 중간에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져가지고 그건 맞대응한 것이죠, 뭐 저희가. 파주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드론 부대를 창설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윤석열 때. 저놈들은 일단 뭐 사항은 저끼리 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저놈들은 계속 밖에만 나오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다니도록 계도를 해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히는 호루라기상 참 기가 막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무인기 부대가 옛날에는 그 군산 비행장에 한번 왔다가 가고 왔다 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박아놔 버렸잖아요. 리플을 이제 그 상주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 대수 이런 거는 아주 비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 이제 언론에서 하는 것은 뭐 아마 뜨고 내릴 때 촬영한 것 같은데 언제든지 뭐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뭐 유튜브나 오면은 이런 다 알지만은 그 모든 전쟁을 포함해서 이렇게 적과의 경쟁은 정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의 우위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때는 그 핵무기가 미국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미국밖에 없었는데 워싱턴에다가 이제 보고하기를 메가드 원수가 보고하기를 저기 사람이 제일 안 죽는 흑룡강의 옥수수밭에 네. 원자탄이 그때는 미국밖에 없었다. 네. 한 방을 더 쓰자 하니까 이게 거부한 거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방을 더 써버리면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되어 버리면 메가드 원수가 바로 옷을 벗고 대통령 출마하면 완전히 100% 당선되니까 이걸 막으려고 핵무기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참 정말 저는 그래서 목사님 네. 생각에 이번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안 한 것이 천추한이잖아요. 그 당시도 그 중국 땅 거기다가 한 방 터뜨렸으면 뭐 김정은이고 뭐 전혀 없었는데 참 전 천추한 같아요, 목사님. 근데 지금 문영배가 말이야 그거 내가 확인 안 하고 탄핵 결의를 했다. 문영배가. 근데 그 유튜브가 목사님 네.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 아니요 그건 전남대 법대 가서 강의한 거요. 직접 강의했다니까요. 예, 근데 거기서 신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접 자기가 직접 발언했어요. 신중하지 못했대요. 네. 예. 좀 그래서 지금 그 인간이 그다음에 예. 핵심이 두 가지에 뭐냐면 홍장원 있죠. 지렁이 글씨. 그다음에 곽종근 예. 이것을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안 받아들인 거야. 네. 그래서 결국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곽종근 발언을 믿을 수 없는데 마치 증거로 채택하고 홍장원의 발언도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믿을 수 있다라고 증거를 이제 채택하고 앉아 있으니까요. 헌재 결정이 뭐 그게 결정입니까? 목사님 휴지지게. 아 근데 지금 와서 저 문영배가 지금 와서 후회를 한들 그럼요. 의미가 그럼요. 있냐고. 버스 다 떠난 다음에 와가지고 다 끝났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희망이 딱 저 지기현밖에 없어. 그 지기원도 물론 훌륭한 부장인데 목사님 지금 내란 전담 그 이 재판부를 만들잖아요. 제가 볼 때 12월에 만들 것 같아요. 그거는 위헌인데. 위원인데요. 저 인간들이 지금 위원 아닌 게 어딨어요, 목사님. 근데 뭔가 하면 이제 내란 전담 재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그 재판을요 뺏어오려고 그래요, 목사님. 아니 지기현이가 이미 압수수색 당했잖아. 아니 당했는데요. 참. 내란 전담 그 재판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지기현이가 하고 있는 사건을요 뺏어올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근데 그거는 저 헌법 위반이잖아요. 지금 헌법 위반이 목사님 한두 개예요, 목사님. 그러면 다시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몇 달은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소 문제가 아니라 그 내란 재판부가 만들어지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저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 지기현이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일단은 그 국민의힘 정당이 제소를 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 해더라도요 재판은 진행돼요, 목사님. 재판이 진행된다고요? 왜냐면요, 그 이제 그 오전에 제가 방송을 잠깐 했지만은 저 인간들이 어떤 법을 좀 만들어 놨냐면요,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 그 재판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재 보냈잖아요. 보내면 재판이 중단되어 오는데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놨어요. 또 정말 하여튼 뭐 별짓 다 해요, 목사님. 참 기가 막히네. 나 정말 참. 목사님 방금 그 제 말에 이해가 바로 안 되시죠? 아니 나 이해 다 돼. 하셨어요? 난 천재인데 뭐.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제가 속이 터지는 게 나는 장로님의 머리 위에 앉아 있어 벌써. 홀해가 다 보여. 그 영적으로 위에 계신 거죠, 목사님? 아니, 헌법적으로는 아직 비슷해요, 목사님. 아니 헌법.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금 이 인간들이 뭘 또 만들었냐면 그 재판을 예컨대 위헌 여부를 이제 판사가 헌재에다 제청하면 재판이 중단되거든요. 중단되면 1, 2년 목사님 재판 못 해요. 그러니까 중단 안 되도록 법을 또 만들었다니까 지금요. 만든다니까요. 세상에. 정말 이 법 가지고 장난하는데 말이죠. 아니 저 광명 진짜? 장로님. 이재명의 목적지가 어딜까? 뭐 북한한테 갖다 바치는 거 아니면 나라 망하는 거죠. 얘들은 나라가 망하든 뭐 자기들 챙길 거 챙기는 거에 뭐 이제까지 목사님 저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래서 요번에 그 조진웅인가 저 배우 탤런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년범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소년범은 보니까 전과 이런 게 잘 공개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성장해서도 또 그런 짓을 반복한 겁니다. 그 이제 가만히 있다가 자연인일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연예인일 때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정부 들어서 뭐 좀 그거 하고 하니까 어느 유튜브에서는 보니까 뭐 저 정청래하고 이재명하고 이렇게 뭐 명청대전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뭐 그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정과자들 국가보안법 뭐 폐지한다는 것도 국가보안법에서 피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적습니다. 저는 적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가보안법 전과자들은
이거는 사면 복권 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이동호 같은 남밖에 없어요. 주가보안법에 피해 본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뭐 이동호야 이제 그때 뭐 워낙 높은 위치에 있어 가지고 밑에 사람들만 그 주의만 했겠지 뭐. 그런데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와 비슷한 아니, 뭐 그러니까. 간첩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저 하루 만에 8만 개가 지금 반대 막 네, 천이 올라왔죠. 그 국민들이 이거는 굉장히 좀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요. 예? 장로님. 예. 장로님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아는 거 없습니다. 설명이 너무 복잡해. 아까 예. 그 앞에다가 예. 목적어를 넣어야 되거든. 뭐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아니면 북한에 날아갔다 바친다. 예. 이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설명이 돼야 되는데 예. 아는 게 먼저 너무 많은 사람은 설명이 복잡하게 생겨 복잡해. 목사님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 목적지는 딱 하나입니다. 뭐야? 대한민국 공산화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고 그래서 대한민국 공산을 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국가보안 공부하는 폐지. 게 확실하네. 예, 아는 게 없으니까요. 이동호 장로가 목사님 얼마나 깊이가 있다고요. 뭐 맨날 부조가 해놓고 또 갑자기. 아니 뭐 그건 자, 내가 다시. 걸 근데 우리 여기 이제 이게 다 강화문 세력들은 땅땅 뭉쳐져 있단 말이야. 결국은 우리는 공산화로 북한의 연방제로 갖다 바치는 이것을 우리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이가 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종교재단 해산, 하루에 한 건씩 사고를 쳐요. 하루에 한 건씩.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만 건드리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죠, 목사님. 이동호 교수님, 네. 종교재단 해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 그 종교재단 해산이 그게 지금 언론이 잘못 보고 있는데 뭐 통일교 어쩌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통일교는 이번에 나왔지만 로비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로비하는 집단이라는 거는 저항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딱 찍은 거는 지금 그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고백교회, 이 광화문 교회 이들이 딱 지금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을 지금 딱 찍어서 해산하겠다고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 정권 말기에 보통 모든 정권이 무너질 때 보면 교회랑 적대합니다. 로마도 무너졌고 모든 나라가 교회랑 적대하면서 무너지거든요. 그 일제도 결국 교회랑 적대하면서 무너졌거든요. 이 정권이 마지막으로 보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같은 그런 노력과 분투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목사님. 큰 얘기는 로마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조나단 목사님이 보내준 통일교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 아니 민주당도 돈 받았구만 15명한테 저 통일교 네. 부부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네. 국힘도 주고 민주당도 줬다. 네. 저 사람들이 보험을 2개 들지 목사님 하나만 들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보험을요? 근데 왜 수사를 안 하나? 아니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민주당은 무슨 뭐 수사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저게 말도 안 되는 게 저 사건은요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사건의 목사님. 저게 권성동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요?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일교에서 이제 국힘도 주고 민주도 줬을 거 아닙니까 돈을요. 네. 그게 나타난 거죠. 근데 민주도 줬는데 민주는 다 빼버리고 선택적으로 저 인간들이 기소한 거죠. 그런데- 민중기전험. 근데 왜- 줬다고 진술도 했어요. 그럼요. 근데 이거 왜 수사 왜 안 하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중기 특검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민주당 준 거는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국힘당 준 것만 딱 가지고 수사한 거예요. 이번에 그 재판관이 드러났거든요. 아니 공수처가요 기소한 것이 한 건밖에 없다. 그동안에 5년인가 6년 사이에요. 네. 한 건만 기소했습니다. 목사님. 한 건만 무죄 받았어요. 그러면- 유죄. 예. 굉장히 신중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거 해체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이죠. 아니, 돈을 1년에 뭐 280억인가 씁니다. 저희 인간들이. 280억을 써가면서 한 건밖에 기소를 안 했어요. 예. 저 공수처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문재인 작품이잖아요, 목사님. 천하의 역적 문재인이가 저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공수처 만들 때 연동형 비례대표를 같이 엮는 바람에 이번에 나정원이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때 막는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유죄 판결 받은 게 그 사건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천하의 역적이 문재인이 저 인간이 공수처 만든 게 문재인 아닙니까, 목사님? 문재인은 지금도 간첩이요. 좀 뭐 뻘고 근데 내가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도 나를 고발을 못해요. 고발하면요, 지 간첩 행위가 드러나게 되니까 네. 태어난 것도요.
거제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 함경도에서 태어났는데 2살 된 애를 저 업공 함경도에서 태어난 네. 2살 된 애를 윤월 스님. 근데 태어난 것도 함경도에서 태어났고 2살 될 때에 아버지가 업고 내려온 거야. 네. 근데 내가 그걸 조사하려고 내가 거제도에 제일 고신적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야. 거기 가서 강겸에 내가 문재인이가 어디서 태어났냐 내가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태어날 때는 동네 자체도 없었다 그러더라. 문재인이가 태어날 때는 동네 자체가 형성이 안 됐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 양산 가서 도망가서 사는 거야. 네. 양산 가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간첩들이 완전히 점령했어요. 완전히 점령했는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해결할 길은 뭐냐? 헌법 전문 그대로 4.19 정신을 개성하여 헌법 전문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계속 내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4.19 정신을 개성하란 말은 이와 같이 나라가 혼돈될 때는 4.19처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불이한 거 하라는 뜻이죠, 목사님. 예. 불이한 거 하라. 아니 황 장군님, 네. 이 건국 후에 오늘같이 나라가 혼돈한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결국은 해답은 4.19 정신을 개성하는 거. 저는 요즘 와서 이제 변함없이 우리가 광화문을 지키면서 국민들을 깨우고 또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은 조금 위안을 받는 것은 지금 젊은이들이 각 대학에서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대학이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약간 대자보를 붙이고 대학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의미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4.19 때도 대학 학생들이 먼저 부정선거, 사사의 부정선거에 저항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아이가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망하겠다는 이런 그게 있고 가장 큰 이슈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윤핵의 계엄은 잘못되지 않았고 내란머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왜 국가 채무를 자꾸 늘려가지고 다음 세대인 우리한테 부담을 주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완전히 좀 깨닫고 있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우리 지금까지 그 했던 게 그 정교조의 영향을 받고 이제 40, 50대인데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속으로 다행이다 봅니다. 충청남동가 누가 지금 우파가 총학생 회장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줄줄이 이제 다 우파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내가 볼 때 이재명은 대학생들이 다 일어나니까 자유대학이 일어나니까 예. 이재명은 지금 이제 속히 끌려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끌려 나와야죠, 목사님. 예, 네. 예. 지금 조나단 목사님 또 하나 보내줬는데 위로 한번 올려봐요. 김현지 이동호 교수님. 예. 김현지가 높아요, 이재명이가 높아요? 아니, 지금 형식상은 이재명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리더는 김현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현지는 개딸들, 그 다음에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사실상 뒤에서 지휘하는 게 주사파인데 이 주사파의 핵심의 지령을 전달하는 창구니까 사실상 원래 저희가 과거에 이제 제가 총학생회장 그러니까 우상호가 총학생회장 할 때 제가 사실은 제 지위가 뭐냐면 총학생회 기획부 차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밤에는 전부 소집해서 걔들 다 모여서 총학생회 지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도 내가 볼 때에 우상호 있잖아요. 예. 우상호가 표정부터 제일 사람이 괜찮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상호는 원래 정책 뭐야? 정무수석이지. 그 사람이 보니까 이동한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니 얼굴 보니까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보니까. 우상호는 원래 문학 청년입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주사파한테 포섭돼가지고 이제 총학생회장으로 갔는데 네. 그 친구 성품은 굉장히 온화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이 괜찮은. 굉장히 온화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하면 우리가 우파로 데려올 수도 있겠어. 품성 자체는 온화해서 그러니까 제가 우상호 이야기 그렇게 해도 우상호 나한테 형 그러지 마 이런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한번 해석해봐요. 김현지 씨는 확인을 해야 된다. 찬성이 54%거든요. 김현지. 예. 이거
반대가 김현지 신원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반대가 27%인데 그러면 찬성이 54%면 김현지 신원을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말은 뭐냐면은 가서 내가 묻는 말에만 예. 대답해요. 아는 게 저기 아는 게 많았어요. 예, 장로님 네. 멜기세덱 알아요? 알죠, 목사님.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예. 예?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역시 42살에 장로 된 게 확실하네. 아이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요. 예. 아니 그런데 김현지에 대해서 네. 누가 낳았는지 네. 부모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를 어디 다녔는지 목사님이 1억 했는데도 현상 걸었는데도 나타나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예. 중고등학교 어디서 나왔는지 학력, 고향 뭐 이 등등. 예, 네. 예. 부모 네. 근데 내가 1억을 걸어놨는데 네. 아직도 신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 의심스러워. 상당히 뭐 간첩이라기보다 하여튼 상당히 출신이 목사님 모호하잖아요. 아니 과거도 모르겠고. 내가 그 저기 저 김동식 선생님한테 예. 그 무장간첩 있잖아요. 예. 총 맞아가지고 체포된 사람. 네. 김동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크를 하잖아요. 목요일마다 하시잖아요, 목사님. 예, 목요일마다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조선족을 훈련시켜서 남한에다 간첩으로 파송한 적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야. 네. 기본이라는 거야, 기본. 참 정말 말이야. 박선원이가 결국은 제2 차장으로 국정원의 제2 국정원 차장, 1차장요. 1차장으로 이번에 그 뭡니까 그 홍장원에 앞서서 1차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구성 선생님이 국정원에도 내가 간첩 심어놨다. 박선호는 뭐 사실은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박선은 최고위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김구성 선생님의 말이 맞은 거야. 국정원에도 내가 간첩 심어놨고 청와대도 심어놨고 국방부에도 심어놨다.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요. 박선호는 우선 연세대 학생운동 하다가요. 그다음에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 미문화원 방화 사건은 그 미문화원 점거 농선 사건을 배후에서 주도했거든요. 그 감옥 갔다 와서 이 친구가 영국으로 유학 갑니다. 영국으로 유학 가서 일본으로 오는데 일본에서 행적이 미묘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영국이나 조 일본 청년한테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많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동안 사실은 그 박선원이는 활동을 그 국내에서 안 했다고 왜냐하면 외국에 유학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 딱 들어서니까 핵심적으로 딱 뭐로 꽂히냐면 그 국가 그 청와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전략실에 딱 꽂히더라고요. 야, 저거는 사실상 노무현의 위에 있는 사람, 노무현에게 인사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한 저렇게 바로 꽂히기가 어렵습니다. 운동권 중에서도 실제로 누가 확실하게 신원 보증하지 않는 한 저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동안 노무현하고 접촉한 증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외국에 있었던 친구를 딱 가다 꽂았다는 얘기는 저거는 제가 추측건대는 저 박선우 아마 저 새끼 또 보고 있을 테니까요. 추측건대는 이거는 그 북한의 지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추측한 겁니다. 황교안 장군님, 이미자가 동백아가씨를 몇 번 불렀어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수만 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그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잖아요. 내 예, 자신을. 플라톤은 뭐냐? 내 분수를 지켜라. 예.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있잖아요. 3대 철학자들 예. 뭐냐? 반복하라거든. 반복하라. 아 맞습니다. 네. 군도 네. 군도 교육의 방법 중에 계속 반복하죠. 반복 교육을 제일 강조합니다. 네.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네. 무의식 중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뭐 공소훈련이 대표적인 거죠. 장로님 공수부대 갔다 왔잖아. 갔다 왔죠. 짬뽕 몇 번 했어요? 아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 물공소 중에는 네.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이게 기본 휘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딱 낙하산만 있는 거. 그렇지. 그게 사회입니다. 사회. 예, 사회 3번 뛰면은 예, 기본입니다. 요거 한 개 달아주고. 그거 이제 공수 휘장을 달아주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목사님 그 별 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위에다가 별. 그건 몇 번 뛰어야 돼? 그거는 이제 4번 이상 아. 19번까지. 19번까지.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별에다가 월계수 있지 않습니까? 네. 월계수 따는 게 월계관입니다. 아.
그거는 19번에서 예. 89번인가? 야, 저 99번인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네.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월계관 달았겠네. 아니죠. 그렇죠. 월계관. 예. 예. 그러면 70번 이상 예? 뛰었네. 예. 왜냐하면은 저는 그 공수부대 6년 있었지만은 점프 할 때마다 했습니다. 아니 물공수한테 물어봐야 돼. 저기 저 점프 몇 번 제 해봤어? 물공수가 아닙니다. 핵심 요원이었습니다. 아니 그 핵심 요원인데 제 5공수 특전여단에 아니 근데 점프 몇 번 했냐 그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기본 강화가요. 1년에 4회를 하고 1년에 4. 예, 그다음에 특별 강화가 있습니다. 어. 특별 강화는 뭐 행사 있을 때거나 무슨 그 작전 있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씩 또 이 뭡니까 그 자격. 할 때도 이제 그 강화해서 그러니까 그 천리행군 할 때도 공수로 점프해서 걸어오거든요. 그리고 아니, 보면 그러니까 1년에 한 10회 정도 하니까 제가 한 30회 정도 했을 거예요. 30회. 예, 예. 아 그러면 내가 찐공수로 인정해줘야겠다. 아, 목사님 저는 옹수 특전여단의 핵심 요원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많이 차이나요. 여기는 좀 진짜예요. 목사님 탱크 하사잖아요. 아니 근데 탱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저기- 목사님 저는. 이 학교는요 물학교라니까요. 아니 저는 이 학교가 아니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공수 그 공수교육 특수전 교육을 받고 목사님. 오공수 특전여단에 가서 김학성 장로가 지금 이동호 붙었습니다. 왜 지금 방위도 점프해요, 아니 목사님. 왜 점프. 하도 빨갱이 운동하니까 공수부대를 보낸 거야. 예 그건 제가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지. 예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시 그때 이제 그 정권에서 꽤 이제 어머니가 그 새마을 그 봉사단 있잖아요. 거기 중앙회장을 했거든요. 박근혜가 만든. 그래서 이제 당시 정권청을 좀 많이 알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내가 공수부대로 하도 어려운 데로 가니까 그 확인해 봤대요. 그랬더만 이제 그 비밀인데 이 당신 아들은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김대중 만나고 그 다음에 삐라 뿌리고 다니고 했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어쩌고 계속 하면서 그래 공수부대다 처박아 놨지. 예. 그 공수부대 가서 전향했어 그래서. 아니 전혀 안 했죠. 그러니까 공수부대 갔다 와서 연세 들어가 또 운동권 들어갔으니까요. 그 도리어 군대 가서 체력만 그리고 좋아지고 체력만 좋아져가지고 이제 빨치산한 준비로 아이고. 무장 투쟁할 준비가 다 돼 있었죠. 세상. 제가 전향은 신앙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결정적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목사님. 이야 정말 참. 그러니까는 하여튼 이 설교가 위력이 있어. 왜냐하면 이동호 같은 놈을 전향시켰으니까. 그렇죠, 목사님. 7대 명제로 축복을 받자는 지금도 전 그 설교를 처음 딱 듣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냐라고 들었어요. 멜기세덱에 대해 다시 물어볼게요. 네. 멜기세덱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사님. 그냥 그때만 잠깐 등장하지 않나요, 목사님? 그렇지. 아브라함이 이제 맞아요. 가나안 족속 5대 그 사람 왕들을 싸워서 이긴 다음에 맞아요. 예. 나중에 히브리서에 그리고 딱 등장하죠. 그렇지. 예. 오, 요새 뭐 요즘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근데 현지가 예. 족보도 없고 김현지가 네. 태어난 부모도 없고 네. 다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목사님. 예. 이야 참 정말 그래서 내가 늘 그 조선 조중동에다 광고 내는 대로 뭐냐면 간첩에게 이미 점령된 대한민국이다 이거야. 간첩에게 이미 점령된. 나는요 이 예견력이 아주 빨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버려요. 그러니까 간첩에게 점령된 대한민국.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내가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깜빵 3번 갔다 왔는데 100% 다 무죄 받았고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내가 보니 이재명이가 보니까요 전쟁 없이 그냥 북한에다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아니 보안법을 폐지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도 안 되죠, 목사님. 예? 예. 그리고 종교재단 다 해산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도대체가. 그 종교재단이라고 하지만 사실 불교는 생명력이 별로 없잖아요. 예.
결국은 기독교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통일교를 지칭했겠지만 네. 내용적으로는 근데 광화문 애국 세력들의 그 특히 목사님 이제 가장 총사령관이시니까 목사님에 대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공격하겠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목사님. 근데 나는 나한테 지정된 담당 검사님이 지금도 결정을 못하고 손에 잡고 있다 그래요, 현재. 목사님 서부지법 사태요? 그렇죠. 그건 죄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날 보고 뭐 내란 선동했다. 아니 우리는요 사실은 신혜식 대표가 광고하기를 7시 반에 이제 마쳤다 그러잖아요. 7시 반에. 그래서 그 다음날 미국 갔잖아요,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미국 갔잖아요. 예. 목사님이 전혀 예컨대 광화문 거기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네. 예컨대 권면의 말씀은 하신 적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뭐 방화라든지 뭐 파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또 형법상 교사 보면 구체적으로 뭔가를 지시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거는요 내가 볼 때 담당 검사가 양심이 있으면 절대로 나를 기소 못하죠, 목사님. 기소 못할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영상까지 다 냈고 그 다음에 글로도 다 냈고 서부지법 사태에 대하여 글로도 다 냈는데 그러니까 뭐 나를 기소할 수가 없지. 이거는 뭐 아니 근데 그 가스라이팅이 교사에 해당합니까? 예? 김학승 장로님? 아니 왜냐면 이 가스라이팅을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고 용어를 쓰는데 가스라이팅은 상대는 올바랐어요. 정당했는데 정상인데 계속해서 당도 틀렸다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을 내가 틀렸나라고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죠. 본인은 정상적인데 그걸 갖다가 틀리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 하네요. 가스라이팅. 그럼 목사님이 근데 애국 청년들에게 국민 저항권 옳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애국심을 잠재웠던 그 애국심을 갖다가 드러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권면한 거잖아요. 권면한 거. 그거는 이제 가스라이팅이 가스라이팅도 아니네 그거는. 개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하기를 날 보고 가스라이팅 했다고. 그래서 경찰이 그딴 소리 했는데요. 네. 본인들도 잘 모르는 말을 지가 쓰고 앉아 있는데 아니 가스라이팅이 법률 용어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 영화 제목이었어요, 저게 목사님. 영화 제목이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한테 이제 가서 이제 당신 틀렸다, 그러니까 잘못이다. 그러니까 저 상대가 내가 정말 잘못됐나?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목사님. 아니 교회는요 은혜 받았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을 갖다가 권면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지고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해야지. 그럼요. 세상에 가스라이팅은 그건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날 보고 가스라이팅 했다고 말이야. 서부지법에서 말이야. 또 더군다나 근데 저항권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 청년들에게 지금과 같은 이런 불리한 상태에서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 함께 나라를 세우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복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 도사란 말이야. 도사라서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복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반복 안 할 수가 없죠. 반복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이 시청자들도 다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종전협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종전협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네. 의미를 모르더라도 아니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은 휴전협정 상태지요. 예, 휴전협정 또는 정전협정이고 네. 네. 지금 문재인 때부터 근데 이것도요 정전이라 하지 말고요. 예. 단순하게 그냥 휴전협정 상태인데 예. 왜 종전으로 바꾸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네. 이 종전 선언을 하자 뭐 이런 것은 김일성부터 지금 3대 부자가 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주체사상 자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외세를 내보내겠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종전 선언하면은 이제 전쟁 끝났지 않느냐. 네. 그러면 유엔 사령부가 있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유엔 사령부. 주한미군은요? 주한미군은 두 가지입니다. 주한미군은 지금 유엔 사령부의 일원으로 당연히 있는 거고 유엔 사령부가 없더라도 네. 한미 동맹의 일원으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재명이가 종전협정을 왜 자꾸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첫째는 예. 저놈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왜 앵무새처럼 반복하느냐? 실형받는 거냐? 예. 아니면은 지금 아니 정전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75년간 아주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하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바꾸려고 그러지만은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거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무식해서 그러느냐? 예? 왜 자꾸 이걸 흠집을 내려고 하느냐? 거기에 이상하다는 거죠. 그 목사님 종전하게 되면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목사님. 뭐요? 종전하게 되면 네. 예컨대 그 한반도 내에 미군이 못 들어 있을 필요 뭐 있느냐? 그렇지. 미군 철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근데 내가 볼 때는 전쟁 없이 이재명이가 전쟁 없이 북한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작정한 것 같아. 예? 네. 전화 목사님 세 번째 다시 또 올려왔는데 위로 올려보세요. 청와대 이사한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뭐요? 청와대로 이사하잖아요, 용산에서 저 대통령실을 네. 오늘부터 청와대 이사 시작한다. 네. 그러면 연말까지 완성하겠네. 그럼요, 저거. 아유. 한 전체 한 9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나라 돈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죠, 저거. 아니 내가 계속요. 예. 이미자가 동백아가씨를 몇 번 불렀어요. 뭐 수없이 많이 불렀죠, 목사님. 그러면 정청래가 예. 법사위원장으로 예. 내란죄 뺀 거예요. 내란죄를 뺐잖아요. 내란죄 혐의를 뺐으면 예. 헌법재판소는 예. 이렇게 해야 옳죠. 예. 너 국회에서 의결한 거하고 헌재 청구한 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요건이 안 된다. 각하. 예. 아니면 그럼 다시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오라고 그래야죠, 목사님. 그러면 각하해버리면 예. 윤석열은 현역 대통령으로 바로 돌아오는 그 거예요. 순간에는 예컨대 예. 그 대통령 지위가 확보될 수 있었죠. 그렇죠. 그 순간에는요. 예. 그런데 이것들이 좀 찔리니까 내란 수개법을 만드는데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법률이 문제예요? 헌법이 문제예요? 아니, 헌법이 위죠, 목사님. 아, 이제 목사님 참 질문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목사님. 아니 왜냐하면 시청자들을 위해서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역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배짱이 약해. 아이 나 내란 재판 뺐으니까 내란과 외환 외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럼 바로 걸어서 나와버려야지. 나는 지금 대통령 빨리 집무하러 가야 된다니까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배짱이 없어. 아니, 목사님만큼 강심장은 없죠, 대한민국에. 이야 참 사실은 내가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하는 걸 보고 네. 내가 그때 목숨 걸고 에이 내가 오래 살면 뭐하냐 해가지고 청와대 비닐 텐트 쳐놓고 내가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위로 올려봐. 김대중 이놈도 간첩이야 내가 볼 때. 네. 우리 이동호 장로가 명백하게 입증했잖아요. 이동호 동지 뭐 얘기하면서 뭐 한민전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다 할 거냐 말 거냐 이따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반만합시다. 예, 뭐 노무현은 좀 아까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노무현은 그 알랭톤 국립묘지 있잖아요. 네, 예. 거기 가가지고 노무현도 영어 잘 못한단 말이야. 저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노라. 이게 거의 48,000명이야. 그렇습니다. 6.25 때. 사망한 미군 군인만. 그 나는 처음에 갔을 때는요. 동네 불량배 이런 애들이 전사한 줄 알았어. 네. 근데 세상에 현역 하버드 네. 예일이 6.25 때 와가지고 세상에 48,000명이 죽었다고. 그런데도 지금도 반미운동한 놈들이 있단 말이야. 에? 저 미국 대사관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야 참. 아니 근데 반미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새끼들은
벌금이나 체포 안 하고 말이야. 반중 운동하는 놈들은 5년 징역. 그러니까 근데 목사 아시다시피 네. 반미 반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 안 하고 있다가 반중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걸 이제 빌미를 해가지고 네. 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처벌하겠다고 이제 떠들고 앉는 거죠, 목사님. 5년 징역 때린다 그래서 5년 중국 비판하면 세상에.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저놈들. 그리고 이번에 쿠팡에 털린 게 있잖아요. 예, 예. 3,800만 개 털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놈이 벌써 그 정보를 가지고 중국으로 예. 튀었어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체라고 애들 빼고 전체 정보가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다 틀린 거예요. 다 간 거죠, 목사님? 예. 전원이 다 뺏긴 거죠, 예. 이야, 정말 열불나요, 열불나. 그러니까 지금 조선족을 포함해서 중국의 현지인들 한족까지 합해서 수도권에만 200만이 살고 있거든요. 200만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 할빈에 가서 내가 저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내가 물어봤어. 집회 중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냐? 아니 전 세계에서 이 조선족이 뭐라냐면 중국 응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중국을 응원해야 돼? 조선족이 돼가지고 조선 사람이 돼서 독립운동하러 온 후손들 아니야? 네 그랬더니 저 모택동이가 애를 소수민족은 애를 둘을 낳게 해주고 한족은 하나밖에 못 낳게 한다. 그런데 실수로 또 둘을 낳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호적도 없어요. 그게 3천만이 넘는다 그래. 3천만이. 이야 참 정말 나 기가 막힌 얘기야. 자 황교안 장군님 네. 마지막 말씀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죠. 저는 뭐 정말 기대도 안 하지만은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인원이 뭐 50명이 넘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국회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뭐 폭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일본의 그 국회 활동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좌파들이 뭐 반일 감정은 이루 말로 못합니다. 자기들이 아주 애국자인 척하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일본에 우리가 식민 지배도 받았고 하죠. 그러나 일본은 결국은 우리가 통일 이후에도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할 우리의 같이 가야 할 그런 이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일 감정을 거하고 뭐 일본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하지만은 일본 국회는요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이 있습니다. 참의원이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이고 중의원이 하원의원인데 둘 합쳐서 참의원이 245명, 그 다음에 중의원이 465명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다카이치 연립 정권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465명의 중의원을 스스로 전부 협의해가지고 420명으로 이렇게 감원했습니다. 야, 이런 것도 하네? 그래서 한번 뒤져봤더니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999년인가 511명이었는데 4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한국 국회는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중국과 따지면은 중국이 인민대회 뭐 대표회인가 3,000명인데 13억 인구 아닙니까? 우리는 100명만 있어도 됩니다. 인도 12억 명인데 우리는 뭐 거기도 한 80명? 저 33명?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저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3억 2천이니까 우리는 3분의 1, 100명도 아깝습니다. 이따위라는 건. 그런데 우리는 왜 줄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스스로 이런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추행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현재 이번에도 뭐 돈 받아먹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놈들 왜 불체포 특권 없애야 됩니다. 세비 낮춰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국회가 하는 일을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럼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가장 쓰레기 같은 놈들만 모여가지고 국내외에서 공공기관 중에
예, 지금 십몇 년째 1위입니다. 1위.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정선거, 아니 그저 떳떳하면 억울하면은 왜 못합니까? 저 국가보안법 철폐요? 한번 국민투표 해보시죠. 예, 이건 사전투표도 필요 없는 거니까 국민투표해서 대만처럼 왜 못합니까? 수개표하고 수집계하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습니다. 아주 쉬운 게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우리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 확 바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저항권입니다. 자, 김학선 교수님 마지막 예. 말씀. 네. 저는 프랑스 하면 경제, 국방, 문화에서 세계 7대 강국에 속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신용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한국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 국가 부채가 한 5천조가 됐습니다. 5천조가. 근데 왜 프랑스가 이와 같이 5천조 부채를 졌느냐? 미테랑이라고 하는 그 좌파 정부 우두머리가 10년 넘게 프랑스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퍼진 거예요. 막 퍼졌습니다. 사회주의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보니까 수입이 없어도 매달 뭐 80만 원씩 주고 방 2칸짜리 뭐 주택도 무료로 주고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저 빚이 4,900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져 있거든요. 요새 그 프랑스에서 데모하는 거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왜냐면 이제 미테랑이가 이거 갖다가 이제 이 줄이려고 하니까 그 국민들이 받던 것을 줄이려고 하니까 펄펄 뛰는 거죠. 마크롱 정부에서요. 그래서 100만이 넘게 나와서 이제 프랑스에서 데모를 하는데요. 지금 예컨대 다 전 세계에서 좌파 정부가 맡아가지고 나라가 잘 된 케이스가 없거든요. 지금 예컨대 이재명이가 뭐 기본소득이나 뭐다 해가지고 뭐 막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왜 반대하느냐. 바로 프랑스와 같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어려운 나라를 물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이재명을 끌어내야 되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재명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나라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함께 동참해 주시죠. 아니 내년에 또 돈 더 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또 이재명이가. 그 지돈 아니니까 막 주는 거죠, 목사님. 결국은 지방자치 선거 이기려고. 그렇습니다. 예, 갖다 퍼주는 거죠, 목사님. 이동호 교수님. 마지막 말씀. 예, 독일의 그 기본법 그 18조를 보면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을 자유민주적 기본주의,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독일의 헌정체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람은 아예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더 나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 주사파들이나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는 아예 기본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훨씬 더 강화해야 됩니다. 독일은 이것을 전투적 민주주의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 전투적 민주주의를 훨씬 더 강화하고 보안법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4.19와 5.16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해답입니다. 이거는 헌법 전문에 보장이 돼 있단 말이야. 헌법 전문에. 그래서 4.19, 5.16 정신을 이어받아 헌법 전문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 해답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서 무죄로 돌아온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또 탄핵당할 것입니다. 왜? 192석이 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탄핵당할 것입니다. 계속 되풀이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국 해답은 뭐냐? 4.19, 5.16 헌법 전문에 보장된 대로 4.19, 5.16 정신으로 우리는 국가를 새로 정돈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빨리 이재명을 끌어내야 돼요. 빨리 끌어내야.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을 한번 보라고요. 뭐 보안법 폐지한다, 뭐 종교재단 폐지한다, 뭐 다 폐지한다. 하루에 한 건씩 사고 치고 있어요. 그래서 외롭게 몇몇 국민의힘 정당이 나경원하고 뭐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몇몇 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107명이 동시에 다 싸워야지 말이야. 참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도 당연히 국민대회를 하는데 동동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